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필기 전력공학을 빵꾸노트로 완성하였습니다. 기사 시험 전 꼭 속공TV 빵꾸노트로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1장 송전선로. 발전소에서 발생한 전력을 수용기까지 공급하기 위한 전송선로는 가공 전선로와 지중 전선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선에는 구비 조건이 첫 번째, 도전율이 클 것, 두 번째, 기계적 강도가 충분할 것, 세 번째, 내구성이 클 것, 네 번째는 가효성이 클 것, 다섯 번째는 비중이 작을 것, 여섯 번째는 가격이 저렴할 것. 전선의 굵기 선정에 있어서 고려사항으로 첫 번째는 허용전류와 두 번째는 전압 강화, 세 번째는 기계적 강도가 있으며 가장 경제적인 전선 굵기 선정 방법으로 켈빈의 법칙을 사용한다. 전선의 각 요소 계산 정리에 있어서 소선 청수 N은 중심 소선을 뺀 청수를 말하며 연선 소선 청수 산식은 N은 3N 곱하기 가로 열고 N 플러스 1 플러스 1이며 연선 바깥지름 D는 가로 열고 2N 플러스 1 가로 닫고 곱하기 D, 그리고 연선 공칭 단면적은 S는 4분의 파이 곱하기 D 제곱 곱하기 N. 그림에서 1, 6, 12, 18, 24, 30은 각각의 숫자를 나타내는 값이며 이 누적 수로는 7과 대곱 19, 20, 37, 61, 91이 됩니다. 가공전선에 있어서 교류 전류의 밀도가 도체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작아지는 성질을 뭐라고 하느냐면 표피 효과라고 하고,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ACSR이라고 합니다. 전선 보호를 위해서 전선 보호 설비로는 전선의 진동 방지 설비는 댐퍼이며 전선의 도약에 의한 단락 사고 방지 거리를 두는 것은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이도입니다. 이도의 공식은 D는 8T분의 W 곱하기 S의 제곱이며 T는 수평 장력을 나타내고 W는 전선 메다당 하중, 그리고 S는 경관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전선의 실제 길이는 L은 S 플러스 3S분의 8D 제곱이며 전선의 평균 높이는 H는 스몰 h 마이너스 3분의 2D가 되겠습니다. 애자입니다. 애자의 종류에는 핀 애자와 현수 애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55mm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크레비스형과 볼 소켓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자의 보호 설비로는 초한과 초각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초한은 아킹링, 초각은 아킹혼으로 표시합니다. 전압별 애자 개수 255mm 현수 애자 기준으로 잘 나오는데 154kV일 경우에는 9에서 11개이며 3, 4, 5kV는 19개에서 23개가 되겠습니다. 전압별 애자련의 전압부담에 있어서는 전압부담이 가장 큰 것은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것, 전압부담이 가장 작은 것은 철탑에서 3분의 1 지점이 되겠습니다. 애자의 연능률이란 것은 베타는 N 곱하기 V1 분의 Vn 곱하기 100%이며 Vn은 N개 애자련의 섬납 전압을 나타내고 V1은 애자 1개의 섬납 전압을 나타냅니다. 지중 전선로에서 전선으로는 케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전력 손실에 대해서는 케이블의 전력문 내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우리는 유전체 손이라고, 도체에서 발생한 자속이 연피천과의 세교, 전자유도 작용의 원인이 되는 것은 연피손이며 도체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은 저항손이라고 합니다. 고장탐지입니다. 고장탐지는 교류 전원 수화기와 접속하여 일선지락을 찾을 때에는 머레이 루프법을 사용을 하며 그 외에 펄스 레이디법, 수색 코일법이 있습니다. 슬로정수와 코로나, 슬로정수는 R과 L, 그리고 G, C가 있는데 이것은 C를 슬로정수라고 합니다. 저항 R의 공식은 로 곱하기 A분의 L입니다.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 계산에 있어서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의 합을 일선당 작용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일선당 작용 인덕턴스의 공식은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D가 되겠습니다. 다도체 작용 인덕턴스는 L은 N분의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N 루트의 R, S의 N-1분의 D가 되겠습니다. 일선당 작용 정전 용량에 있어서 C는 로그 10의 R분의 D 분의 0.02413 마이크로페럿 슬래시 킬로미터가 되며 단상 1회선에서 C는 C0 플러스 2cm, 삼상 1회선에서 C는 C0 플러스 3cm이 되겠습니다. 다도체 작용 정전 용량의 공식은 C는 로그 10의 N 루터의 R 곱하기 S의 N-1성분의 D 분의 0.02413이 되며 일선당 충전 전류의 IC는 XC분의 E가 되며 오메가 CE에서 정리하면 2파이FCE는 2파이FC 곱하기 루트 3분의 V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삼상 충전 용량에 있어서 PC는 3E 곱하기 IC이며 이것은 3E 가로 열고 오메가 CE 가로 닫고입니다. 이것은 6파이FCE의 자성입니다. 등가 승간 거리는 DAV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N 루트의 D1 곱하기 D2 곱하기 D3에서 DN까지의 곱하기의 입니다. 그리고 등가 반지름에 있어서 RE는 N 루트의 R 곱하기 S의 N-1승이 되겠습니다. 가복 도체 사용 시의 장점이 있는데 장점으로 첫 번째는 L이 감소하고 C가 증가하며 전력 손실이 감소하고
송전 용량이 증가하며 안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발생이 억제됩니다. 다복 도체에서 단점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시 흡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스페이스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연가입니다. 연가는 선로를 3으로 나눈 길이 기준으로 각상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연가의 목적은 선로 정수를 평행을 시키고 유도장애를 감소하며 중성점 잔류 전압을 감소시키고 증열 공진을 방지합니다. 코로나는 초고압 송전선로의 선간 공기 전련이 국부적으로 파괴되어 빛과 낮은 소리를 내면서 방전하는 현상을 코로나라고 하는데, 코로나 인계 전압은 첫 번째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최저한도의 전압을 말합니다. 이것은 높을수록이 좋습니다. 코로나 인계 전압 E0는 24.3 M0 곱하기 M은 델타 D 로그 10의 R분의 D이며, 코로나 손실은 PC는 델타분의 241 가로 열고 F 플러스 25 루트 2D분의 D 가로 열고 E 마이너스 E0의 가로 닫고 제곱 곱하기 10의 5승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시 현상으로는 전선을 부식시키고 전력 손실을 일으키며 전파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 발생 효과적인 방지 방법으로는 굵은 전선을 사용하고 임계 전압이 상승하며 전선 표면의 전이 경도가 저하가 됩니다. 두 번째는 복도체, 다도체를 사용을 하면 전선의 바깥 지름을 크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선 금구를 개량을 합니다. 복도체의 장단점으로는 선로 인덕턴스가 작아지고 그리고 정전 용량이 증가하며 코로나 손이 경감됩니다. 안정도가 상승되며 코로나 인계 전압 높아지고 표면 전이 경도가 낮아지며 페널티 효과에 의한 수전단 전압이 상승합니다. 선간에는 흡인력이 발생해서 대책으로는 스페이스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3장 송전 특성. 거리별 선로 정수 및 회로 구분. 단거리와 중거리와 장거리로 나누는데, 단거리는 수 킬로미터, 그다음에 중거리는 수십 킬로미터, 장거리는 수백 킬로미터로 나누며 선로 정수는 단거리는 RL만 고려하는데 중거리는 RLC 고려하고 그다음에 장거리는 RLCG까지 고려합니다. 그리고 단거리는 집중 정수 회로인데 반해서 중거리는 T회로와 파이회로, 그 다음에 장거리는 분포 정수 회로를 사용합니다. 단거리 송전 선로는 저항 R과 리액턴스 JX가 있으며 집중 정수 회로로 해석을 합니다. 단거리에서 전압 강화 E는 VS-VR로 VR분의 P 가로 열고 R 플러스 X 탄젠트 시타 볼트가 됩니다. 삼상 전압 강화에서 E는 VS-VR 하면 VR분의 P 가로 열고 P R 플러스 X 탄젠트 시타 볼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상 3상 공통에 있어서 V분의 P 가로 열고 R 플러스 X 사인 시타 볼트입니다. 단거리에 있어서 전압 강화율과 전압 변동률은 전압 강화율 입실어는 VR분의 VS-VR 곱하기 100%이며 전압 변동률 델타는 VM분의 V0-VN 곱하기 100%입니다. 중거리 송전 선로에서 R과 L과 C만 고려하는 T회로와 파이회로를 사용을 하며 T형 회로는 행렬식에서 1 플러스 2분의 ZY, 그 다음에 Z 가로 열고 1 플러스 4분의 ZY, 그 다음에 C항은 Y, D항은 1 플러스 2분의 ZY입니다. 파이형 회로에서 파이형 회로의 행렬식은 1 플러스 2분의 ZY, B항은 Z, C항은 Y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4분의 ZY, D항은 1 플러스 2분의 ZY가 됩니다. 장거리 송전 선로에서 수백 킬로미터의 장거리 선로는 분포 정수 회로로 취급하며 타단자 정수 행렬식은 코사인 H 감마 L, B항은 Z0 사인 H 감마 L, C항은 Z0분의 1 사인 H 감마 L, D항은 코사인 H 감마 L이 되겠습니다. 특성 임피던스나 파동 임피던스라고도 하고, 파동 임피던스의 공식은 Z에는 루트 Y분의 Z이며 이것은 루트 L per C ohm이 되겠습니다. 장거리 송전 선로에서 전파 정수 감마는 루트 Z 곱하기 Y이며 이것은 알파 플러스 J 베타가 되겠습니다. 홍설비와 전력 원선도 조상설비를 설치하여 중부아시아에는 진상전류를 흘리고 경부아시아에는 시상전류를 흘려서 송수전단의 전압을 부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C 항목이 되는 곳이 조상기입니다. 조상설비의 특징은 송전선을 일정 전압으로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를 말하며, 조상설비의 종류에는 동기조상기와 전력용 콘덴서 그리고 블로 리액터가 있습니다. 역률 개선 시의 장점으로는 전력 손실을 감소하고 전압 강화를 감소하며 변압기 용량이 감소되고 수전 설비 여유가 증가하며 전기요금이 감소합니다. 전력용 콘덴서는 병렬 콘덴서라고도 하며 특징은 단락 사고가 일어나도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합니다.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을 하며 조정이 단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력용 콘덴서의 원리와 콘덴서의 용량에 있어서 QC는 P 곱하기 가로 열고 코사인 시타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시타 1이며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2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시타 2를 빼주면 됩니다.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충전 전류의
충전 용량, 여기서 충전 전류는 IC는 오메가 곱하기 C 곱하기 2이며 삼상 충전 용량은 QC는 3오메가 곱하기 C 곱하기 2의 자성입니다. 전력용 콘덴서 결선에 따른 충전 용량 Q델타는 3QY이며 3CY는 3델타와 같습니다. 방전 코일을 DC라고 하는데 콘덴서에 충전된 잔류 전하를 방전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합니다. 직렬 리액터 SR은 3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론 용량은 실제로 11%의 여유가 필요하며 실제 용량은 13%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제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4% 여유가 필요하며 실제로는 5에서 6%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됩니다. 직렬 콘덴서는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하와 직렬로 접속하는 콘덴서를 말하며 선로의 인덕턴스를 보상하여 정태 안정도를 증가시킵니다. 콘덴서와 리액터의 종류를 보면 블로 리액터는 역할이 페넌티 현상을 방지하며 직렬 콘덴서는 전압 강화를 보상을 해줍니다. 블로 리액터, 병렬 리액터는 진상 무효 전력을 소비하며 선로의 정전 용량에 의하여 수전단의 전압이 송전단보다 높아지는 페넌티 현상을 방지합니다. 여기서 페넌티 현상이라는 것은 정전 용량 C가 증가 시 전압보다 앞선 전류가 흐르게 되어 수전단보다 전압이 송전단 전압이 높아지는 경우, 송전단 전압이 수전단보다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대책으로는 수전단에 블로 리액터를 설치하든지 동기조상기 부족여자 운전을 해주면 됩니다. 동기조상기의 특징입니다. 진상 또는 지상 전류를 취해서 무효 전력을 조정을 하며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선로에 시송전이 가능하며 전력 손실이 크고 무부하로 운전되는 동기 전동기를 말합니다. 계좌 전류를 변화시켜 지상 전류를 공급함으로써 역류를 개선을 하며 계좌 전류가 증가할 경우에는 진상 전류, 계좌 전류가 감소할 때는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동기조상기와 전력용 콘덴서를 비교를 해보면 시송전은 동기조상기는 가능하지만 전력용 콘덴서는 불가능합니다. 전력 손실은 동기조상기는 매우 크고 전력용 콘덴서는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무효 전력을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동기조상기는 연속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전력용 콘덴서는 단계적으로, 계단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무효 전력에 있어서 동기조상기는 지상과 진상용으로 사용을 하며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전력 원선도에서 원의 반지름으로는 B분의 VS 곱하기 VR입니다. 여기서 VS는 송전단 전압을 말하며 VR은 수전단 전압, 그리고 B는 임피던스입니다. 전력용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로축은 유효 전력이며 세로축은 무효 전력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은 코로나 손실과 과도 극한 안정 전력, 그리고 송전단 전력입니다. 송전 용량 계산법에 있어서 송전 용량과 송전 전압이 있습니다. 스틸식으로 하게 되면 V는 5.5 루트 0.6 곱하기 L 플러스 100분의 P가 되며 송전 전력은 P는 X분의 VS 곱하기 VR 사인 델타입니다. 송전 용량 계수법에서 P는 K 곱하기 L분의 VR의 제곱입니다. 고장 계산에 있어서 옴 임피던스에 의한 단락 전류 계산과 퍼센트 임피던스에 의한 단락 전류 계산이 있습니다. 옴 임피던스에 의한 단락 전류 계산을 해보면 단락 전류는 IS는 Z분의 E이며 이것은 ZG 플러스 ZT 플러스 ZL분의 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에 의한 단락 전류 계산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있어서 퍼센트 Z는 E분의 INZ 곱하기 100이며 이것을 정리하면 10V제곱분의 PZ가 되겠습니다. 단락 전류, 차단 전류는 IS는 Z분의 E 해서 정리하면 퍼센트 Z분의 100 IN이 되겠습니다. 단락 용량, 차단 용량에 의해서 PS는 루트 V3 곱하기 V 곱하기 I는 퍼센트 Z분의 100 곱하기 PN입니다. 퍼센트 Z를 기준 용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퍼센트 Z 기준 용량은 자기 용량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퍼센트 Z를 곱해준 값입니다. 대칭 좌표법에 의해서 각상 전압과 전류를 계산할 수 있는데 A상은 I0 플러스 I1 플러스 I2이지만 B상은 I0 플러스 A제곱 I1 플러스 AI2가 되겠습니다. C상은 I0 플러스 A I1 플러스 A제곱 I2가 됩니다. 대칭구는 그와 비례하여 I0는 3분의 1 IA 플러스 IB 플러스 IC이지만 I1은 3분의 1 IA 플러스 A IB 플러스 A제곱 IC가 되며 I2는 3분의 1 IA 플러스 A제곱 IB 플러스 AIC가 되겠습니다. 발전기 단자 전압의 기본식은 V0는 마이너스 Z0 I0이며 V1은 EA 마이너스 Z1 I1이며 V2는 마이너스 Z2 곱하기 I2가 되겠습니다. 발전기 단자에서의 고장 계산에 있어서 삼상 단락일 경우에는 정상분 I1이며 승간 단락일 경우에는 정상분은 I1, 역상분은 I2이며 일선 지락일 경우에는 정상분은 I1, 역상분 I2, 영상분은 I0가 되겠습니다. 일선 지락 고장일 경우에 I0는 I1이며 I2와 같으며 3분의 1 IA와 같습니다. 따라서 IA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EA가 되겠습니다. 이 접지 방식에서 델타 결선이며 ZN은 무한대까지 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비접지
방식의 특징으로는 저전압 20에서 30kV 이하이며 단거리에 사용을 하고, 비접지 방식은 델타 결선법을 사용을 하며 일선 지락 시에 건전상의 전위 상승은 루트 3배입니다. 일선 지락 시 고장 전류가 적고 유도장애가 적습니다. 중성점 접지 및 유도장애의 목적은 첫 번째, 이상전압의 발생을 방지하며 지락 사고 시에 건전상 전위 상승을 억제하고 슬로 및 기기의 전련을 경감합니다. 고개진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하고, 소리에터 방식에서는 일선 지락 시에 아크 지락을 재빨리 소멸시켜줍니다. 중성점 접지의 비접지 방식은 델타 결산이며 ZN은 무한대까지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저전압 3.3kV 이하의 단거리 슬로에 적용을 하며 지락 전류가 작아서 순간적인 지락 사고 시에 계속 통전이 가능하며 통신선 유도 장애가 적고 지락 개전기의 동작이 곤란하며 일선 지락 사고 시에 건전상 전압 루트 3배 상승을 하며 건전상 전압 상승에 의한 이중 고장 발생 확률이 상승합니다. 직접 접지입니다. 직접 접지는 ZN은 0하고 같으며 변압기를 Y 결선해서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장점으로는 일선 지락 시의 건전상 대지 전위 상승이 최소이며 변압기에 단전련이 가능하고 일선 지락 전류가 커서 보호개진기 동작이 확실합니다. 단점으로는 일선 지락 시에 전류가 크므로 대용량 차단기가 필요하며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크고 과도 안정도가 좋지 않습니다. 고저항 접지 방식은 100ohm에서 1000ohm까지를 이야기하며 소리액타 접지는 ZN은 JXL과 같습니다. 선로의 대지 정전 용량과 병렬 공진하는 리액트를 이용하여 지락 전류를 소멸시키는 접지를 말하며 특징으로는 일선 지락 시에 지락 전류가 가장 적고 단선 고장 시에 이상전압에 발생할 우려가 가장 큽니다. 리액트의 인덕턴스와 삼상 일괄 대지 정전 용량과 병렬 공진시키며 병렬 공진 조건으로는 W 오메가 곱하기 L은 3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습니다. 유도장애가 가장 적은 방식이며 IG는 0에 가깝고 통신장애가 적습니다. 합조도는 직렬 공진을 막기 위해 토액 리액타의 탭이 공진점을 벗어나는 정도를 말하며 오메가 곱하기 L은 3 오메가 C분의 1일 때 합조도는 0이고 공진 상태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메가 L이 3 오메가 C분의 1보다 작을 때 합조도는 플러스이며 과보상이라고 합니다. 유효 접지는 지락 사고 시에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평상시 대지 전압의 1.3배 이하가 되도록 한 임피던스 접지 방식을 말합니다. 고장 계산이란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의 유도전압, 유도전류를 유도하여 기기 손상 또는 종사자에게 위해를 주거나 전화선의 잡음, 통화 방해를 일으키는 것을 유도장애라고 합니다. 정전 유도장애는 단상 정전 유도장애와 삼상 정전 유도장애가 있는데 단상 정전 유도장애는 E0는 CM 플러스 C0분의 CM 곱하기 E가 되겠습니다. 전자유도장애에 있어서 전자유도 전압의 크기는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 곱하기 L로 해서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를 곱해준 값입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 L로 표시가 됩니다. 유도장애 방지 방법으로는 전력선 측 대책으로는 첫 번째, 연가를 충분히 하고 두 번째, 각 승강거리를 정비하며 상호 인덕턴스 M을 저감을 시켜줍니다. 근데 소리액터 방식을 채용을 하고 고저항 접지를 하여 지락 전류를 줄여줍니다. 전력선을 통신선에 교차 시에는 직각으로 하며 케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고속도 개전기와 고속도 차단기를 사용하여 고장 훼손을 신속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차폐선을 시설하면 30에서 50%의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통신선 측에서의 대책으로는 통신선을 전력선과 교차 시에 직각으로 해주며 유도장애 방지용 피해기를 설치를 하고 배류 코일을 사용을 합니다. 배류 코일은 중계 코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폐선을 또 시설합니다. 안정도란 개통이 탈주하는 일 없이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종류에는 정태 안정도와 과도 안정도, 동태 안정도 등이 있습니다. 정태 안정도는 정상 운전 시에 부하를 서서히 증가했을 때 안정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안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극한 전력을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라고 합니다. 송전 전력에 있어서는 P는 X분의 ES 곱하기 ER 사인 델타이며 과도 안정도는 부하 급변 또는 사고로 개통에 충격을 주었을 때 연결된 동기기가 동기를 유지하면서 안정적 운전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동태 안정도는 고성능 AVR 자동 전압 조정기에 의하여 개통 안정도를 종전의 정태 안정도의 한계 이상으로 향상시킬 경우의 안정도를 말합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을 보겠습니다. 먼저 직렬 리액턴스를 잡게 합니다. 이것은 선로의 평행 회선수를 늘리거나 곡도체 또는 다도체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것을 말하며 직렬 콘덴서를 삽입하거나 단락비가 큰 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개통 전압 변동을 제어합니다. 소극 여자 방식을 채용을 하고 중간 조상 방식을 채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개통에 미치는 충격을 감소시켜주고 네 번째는 고장 전류를 줄이고 고장 구간의 신속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적당한 중성점 접지 방식 소 리액터를 채용하여 지락 전류를 감소시켜주고 고속도 개전기, 고속도 차단기 채용 및 고속도 재폐로 방식을 채용을 합니다. 고속도 재폐로 방식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자동적으로 회로를 퇴로하여 운전하는 방식으로 개통 충격을 적게 해주게 됩니다.
또한 발전기 입출력의 평행을 유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전압 및 보호개전기에 있어서 이상전압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개폐서지와 직경례, 그리고 유도례, 타성과의 혼촉이 있습니다. 개폐서지는 차단기 투입이나 개방 시에 나타나는 가도 전압을 말하며 무브와 슬로를 개방할 때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직경례는 송전선 및 가공전선의 낙뢰, 직격 시에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유도례와 타성과의 혼촉 등에 의해서 이상전압이 발생합니다. 이상전압의 종류와 이상전압의 전압 계산 방식에 있어서 반사계수는 Z1 플러스 Z2분의 Z2 마이너스 Z1이 되며 반사전압은 E2는 Z1 플러스 Z2분의 Z2 마이너스 Z1 곱하기 E1입니다. 투과계수에 있어서 Z1 플러스 Z2분의 E2이며 투과전압은 E3는 Z1 플러스 Z2분의 E2 곱하기 E1입니다. 종단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는 Z2는 무한대와 같고 반사계수는 1이며 투과계수는 2가 되겠습니다. 종단이 접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Z2는 0이며 반사계수는 마이너스 1, 투과계수는 0가 되겠습니다. 먼저 피레기의 역할입니다. 이상전압의 침입 시에 내전류를 방전시키고 송류, 기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레기의 구성에 있어서 직렬갭과 특성요소, 그리고 실더링이 있습니다. 직렬갭은 평상시 대기관의 전련을 유지시켜주고 이상전압 침입 시에 내전류 방전 및 전압의 상승을 방지시켜줍니다. 방전 종료 후에 송류를 차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성요소에서 특징은 제한전압을 낮게 억제하고 비교적 낮은 전압에서도 높은 저항값으로 송류를 차단시켜줍니다. 실더링은 전 자기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시켜줍니다. 피레기의 전압별 정의를 보겠습니다. 먼저 제한전압과 전격전압, 그리고 충격 방전 개시 전압과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있습니다. 제한전압은 충격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피레기 단자 전압의 파고값을 말하며, 전격전압은 피레기 양 단자 사이에 인가할 수 있는 상용주파수의 최대 전압 실효값을 말합니다.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충격파 최대 전압 인가 시에 피레기 단자가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을 말하며,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상용주파수에서 피레기가 방전 시에 상용주파 전압과 실효값으로 표현을 한 것을 말합니다. 피레기의 구비 조건을 보겠습니다. 먼저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아야 되며,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으며, 송류 차단 능력이 크고 제한 전압이 낮으며, 내구성 및 경제성이 있어야 되며, 방전 내량이 커야 합니다. 가공지선입니다. 가공지선은 선로 최상단에 설치되며 직경례와 유도례, 통신선에 의한 전자유도 경감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선을 말합니다. 목적은 직경례와 유도례를 차폐하며, 차폐각은 작을수록 좋고 2조로 하면 약 100% 차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차폐각은 45도 내외이며 ACSR을 사용을 합니다. 매설지선입니다. 가공전선의 섬락을 일으키는 현상을 역섬락이라고 합니다. 철탑의 접지 저항을 줄이기 위해 철탑 하부 대지 밑에 설치한 전선을 말하며, 탁각의 접지 저항값을 작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매설지선을 설치하면 효과가 커집니다. 매설지선을 설치하여 접지 저항을 줄여 역섬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련협조입니다. 전련협조란 피레기 제한전압을 기본으로 하여 계통 내 상호 간 적정한 전련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계통 설계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련협조에 의한 전련 강도 순서가 있습니다. 피레기가 있고 피레기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기 부싱, 그 다음에 결합 콘덴서, 선로 애자 순으로 전련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 충격 전련 강도 BIL로 표시하는데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을 말합니다. 특징은 전련협조의 기준이 되는 전련 강도를 말하며, BIL은 5 곱하기 2 플러스 50 kV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E로 나타나는데 E는 최저전압입니다. 이 최저전압은 1.1분의 공정전압을 나눠준 값입니다. 피레기가 전련협조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개전기의 구비조건에 있어서 확실성, 그 다음에 선택성, 그 다음에 신속성, 경제성, 직업의 용이성이 필요합니다. 보호개전기의 동작 시간에 따른 분류에 있어 먼저 첫 번째는 순한시 개전기는 고장 즉시 동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한시 개전기는 고장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동작을 합니다. 반한시 개전기는 고장 전류가 크면 동작 시간이 짧고 고장 전류가 작으면 동작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한시, 정한시 개전기는 고장 전류가 적을 때에는 동작 시간이 느리고 고장 전류가 클수록 동작 시간이 짧은 것을 말합니다. 보호 기능에 따라서 분류해 보겠습니다. 가전류 개전기, 역상 개전기, 거리 개전기, 접지 개전기, 선택 접지 지락 개전기, 그 다음에 비율 차동 개전기, 그 다음에 부족 전압 개전기 등이 있는데, 과전류 개전기에 있어서는 발전기, 변압기, 선로 등의 단락 보호용으로 사용을 하며, 역상 개전기는 단항 운전 시에 소솔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거리 개전기는 단락 보호 및 개통 탈조 사고 검출용으로 임피던스 개전기라고도 하며, 접지 개전기는 지락에 대한 보호, 영상 변류기 ZCT를 사용을 합니다. 선택 접지 지락 개전기 SGR은 방향성이 있으며 영상 전류, 영상 전압을 필요로 합니다. 비율 차동 개전기는 발전기,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이 목적이며 모선을 보호합니다. 부족 전압 개전기 UVR은 전압이 적정치 이하가 되었을 때 동작하는 것입니다. 모선 보호 방식에 있어서 전류 차동 방식은 과전류 차동 방식이며 비율 차동 방식을 말합니다.
전압차동 방식, 위성 비교 방식, 그리고 공심 밸류기 방식, LC 방식입니다. 그리고 외곽 접지 방식, 차폐 모선 방식이 있습니다. 송전선 보호 방식의 종류에는 전류 위상 비교 방식과 전류 차동 보호 개전 방식, 그리고 방향 비교 방식, 전송 차단 방식, 파일럿 개전 방식이 있습니다. 방사상 선로의 단락 보호에 있어서는 전원이 한 군데 있는 경우에는 과전류 개전기, 그리고 전원이 두 군데 이상 있는 경우에는 방향 단락 개전기와 과전류 개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환상 선로의 단락 보호에 있어서는 전원이 한 군데 있는 경우에는 방향 단락 개전기만 사용을 하고, 전원이 두 군데 이상 있는 경우에는 방향 거리 개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보호 개전 방식에 있어서는 차동 개전기와 비율 차동 개전기, 그리고 부홀주 개전기가 있습니다. 차동 개전기는 내부 고장 발생 시에 고저압측 CT 2차 전류 차에 의해서 동작을 하며, 비율 차동 개전기는 내부 고장 발생 시에 고전압측 CT 2차 측 억제 코일에 흐르는 전류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었을 때 동작을 합니다. 부홀주 개전기는 변압기 내부 고장으로 인한 전력류의 온도 상승 시 발생하는 유전기를 검출하여 정보 및 차단을 합니다. 수전 설비의 기기의 종류에는 변전소의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전압을 승합 또는 강압을 하는 기능과 전력을 집중 연계시켜주고 수용가에 배분을 하고 설비의 안전을 확보를 해줍니다. 수전 설비의 델타 결선과 V 결선을 비교해보면,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다가 함상이 고장 시에 V 결선하여 삼상 운전을 할 수가 있으며, 또는 부하가 작을 때 V 결선하여 삼상 운전하다가 부하 증가 시에 델타 결선으로 변경 운전이 가능합니다. V 결선의 출력은 PV는 루트 3 V 곱하기 I이며, V 결선의 델타 결선과의 출력 비율은 57.7%, V 결선의 이용률은 86.6%가 되겠습니다. 계기용 변압기 PT는 계기용 변압기이며 2차 전압이 110V로 나갑니다.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 110V로 계기 및 계전기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점검 시 2차 측을 개방합니다. 이때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기용 밸류기 CT는 고전압을 저전류로 변성하여 계기에 계전기의 전원을 공급을 하며, 점검 시에 2차 측 전련 보호를 위해서 단락시킵니다. 이때는 클로즈입니다. MOF는 전력 수급용 계기용 밸류 변압기를 말하며 CT와 PT를 한 통에 넣은 것을 말합니다. 전력용 퓨전은 P.F로 표시합니다. 용도는 단락 전류를 차단하며, 장점으로는 저렴한 가격과 소형 경량이며 고속 차단이 가능하고 큰 차단 용량을 갖고 있었고 보수가 간단합니다. 영상 전류기 ZCT는 지락 사고 시에 지락 전류, 영상 전류를 검출하여 지락 개전기 GR과 선택 지락 개전기 SGR 등을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락 개전기 GR은 1회전 시에 지락 전류를 검출하여 차단합니다. 선택 지락 개전기 SGR은 다회전 시에 고장 회선만 선택 차단합니다. 단로기는 DS로 표시합니다. 경부하 또는 무부하 회로 개폐에 사용을 하며, 부하 전류 또는 고장 전류는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무부하 상태의 선로 개폐용으로 인트로 단로기에서 차단기가 있을 때, 정전일 때는 차단기를 개방하고 단로기를 개방합니다. 그럼 급전 시에는 단로기를 먼저 넣고 차단기를 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단기입니다. 전격 차단 용량, 즉 단락 용량이라고도 합니다. 공식은 P에서는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IS입니다. 제테로 방식에서 리클로저 동작 책무에 있어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투입 차단을 행하는 일을 동작 책무라고 합니다. 일반용은 O는 1분, 그리고 CO 3분, CO5로 가고, 일반용 콘덴서용에 있어서는 CO 1분 CO이며, 고속도 재투입용에 있어서는 OT CO 1분 CO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차단기의 종류입니다. 유입 차단기 52. 특징입니다. 소능력이 크고 부싱 밸류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방음 설비가 불필요하고 높은 제기전압 상승에서도 차단 성능에 영향이 없습니다. 진공차단기. 진공차단기는 V12이며 소매질은 진공을 사용합니다. 개폐 이상 전압 차단 시에 개폐 서지가 많이 발생하며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대체적으로는 서지 흡수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공기차단기 ABB입니다. 공기차단기는 압축 공기를 15에서 30kg 아크에 불어넣어 소화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스차단기입니다. 가스차단기는 G12입니다. 소매질은 SF6 가스를 사용을 하고, SF6 가스의 특징은 무해 가스이며 소능력이 공기의 약 100배입니다. 그리고 난연성 불활성 가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차단기입니다. 자기차단기는 화재 위험이 없고 보수 점검이 용이하며 전류 절단에 의한 와전류 발생이 없으며 회로의 고유 주파수의 차단 성능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기중차단기 A12입니다. 기중차단기는 자연소 방식으로 저압, 직류 차단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임펄서 차단기입니다. 임펄서 차단기는 투입과 차단을 다 같이 압축 공기의 힘으로 하는 차단기를 말합니다. 가스 전련 차단기 GIS는 특징으로 충전부가 대기에 노출되지 않아 신뢰성, 안정성이 우수하며 감전사고 위험이 적고 밀폐형으로 대기 소음이 없습니다. 소형화가 가능하며 보수 점검이 용이합니다. 배전 방식 및 전기 공급 방식에서 배전 방식 중 휴지식입니다. 방사상식입니다. 특징은 인출 배전선이 부하의 분포에 따라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분기선을 내는 방식이며, 수요 증가 시에 간선이나 분기선을 연장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 다른 계통으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전압 변동 및 전력 손실이 크고 플리커 현상이 심합니다. 환상식입니다. 환상식은 배전 단선이 하나의 환상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요에 따라 임의의 장소에서 분기선을 끌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특징은 좌우 양쪽으로 전력이 공급되어 고장이 발생하여도 고장 개수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의 융통성이 있어서 전력 손실과 전압 강화가 적고 플리커 현상이 감소됩니다. 또한 보호 방식이 복잡하고 설비가 비쌉니다. 저압 뱅킹 방식입니다. 동일 고압 배전 선로에 접속된 2대 이상의 배전용 변압기를 경유하여 저압측 간선 병렬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전압 변동률과 플리커 현상이 적고 전력 손실이 감소가 됩니다. 단점은 캐스케이딩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뱅킹 휴즈나 구분 휴즈를 사용을 합니다. 저압 네트워킹 방식입니다. 같은 고압선에 접속된 2대 이상의 변압기, 저압측을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특징은 전압 강화, 전력 손실이 적고 부하 밀집 지역에 적합합니다. 캐스케이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 또는 선로의 사고에 의하여 건전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연쇄적으로 회로로부터 차단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방지 방법은 구분 휴즈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경부하 시 효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전력 계통의 연계, 장점은 계통 전체의 신뢰도를 증가하며 건설비와 경비 절감으로 경제 급전이 용이해집니다. 부하 변동이 작아져 안정된 주파수 유지가 가능하며 설비 용량이 절감됩니다. 단점은 연계 설비가 필요하며 임피던스 감소함으로 단락 용량과 전류가 증대합니다. 통신선의 전자유도 장애가 커지며 사고 시 타 계통으로 사고 파급이 확대가 우려가 됩니다. 전기 공급 방식별 특징입니다. 단상 2선식은 P는 2i이며 단상 3선식은 P는 2i입니다. 삼상 3선식은 P는 루트 3i이며 삼상 4선식은 3i가 되겠습니다. 전선 한 가닥당 전력비는 2선식일 경우에는 100이지만 3선식이 133, 그 다음에 삼상 3선식일 경우는 115가 되고 삼상 4선식은 87로 제일 적습니다. 여기서 단상 2선식이 1이라고 했을 때 3선 8분의 3이며 삼상 3선식은 4분의 3, 그리고 삼상 4선식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단상 3선식은 특징이 전압 강화가 적고 효율이 높으나 전압에 불평형이 생기기 쉬우며 대체적으로는 밸런스를 설치하면 됩니다. 삼상 4선식은 변압기의 2차 치척을 Y결 접속하고 중성점에서 중성선을 인출하여 두 종류의 전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압과의 관계입니다.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은 공급 전력과 공급 거리이며 전압에 반비례하는 것은 전압 강화입니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은 전력 손실과 전력 손실률, 전압 강화율, 전선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저는 종류별 송배전 방식의 특징입니다. 교류 송전 방식의 특징은 변압기를 이용한 전압 크기 변환이 용이하며 대부분의 부하는 교류 방식으로 경제적 운용이 가능합니다. 삼상 교류 방식에서 회전 자계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고전압 대전류의 차단이 용이합니다. 직류 송전 방식의 특징이 중요합니다. 먼저 전련 계급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송전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안정도가 좋고 그 다음에 비동기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변환 장치가 필요하므로 설비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컨버터와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전력 변환기에서 고주파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배전선로의 부하 특성에서 배전선로 전압 강화입니다. 배전선로 전압 강화는 단상 2선식 전압 강화 공식으로 E는 2 곱하기 I 가로 열고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X 사인 시타입니다. 삼상 전압 강화입니다. E는 루트 3 곱하기 I 가로 열고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X 사인 시타 볼트가 되겠습니다. 집중 및 분포 부하의 비교입니다. 부하가 말단에 집중 분포하는 경우에 I제곱 곱하기 R 곱하기 L은 전력 손실이며 I 곱하기 R 곱하기 L은 전압 강화입니다. 부하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곱하기 I제곱 곱하기 R 곱하기 L이며 전압 강화는 2분의 1 곱하기 I 곱하기 R 곱하기 L이 되겠습니다. 배전선로 부하의 계산식입니다. 수용률입니다.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 곱하기 100%이며 부동률입니다. 부동률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부하율은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수용 전력 곱하기 100%입니다. 손실계수는 최대 손실 전력분의 평균 전력 손실 전력이 되겠습니다. 손실계수입니다. 손실계수는 최대 손실 전력분의 평균 손실 전력이며 부하율과 손실계수의 관계는 1보다 F가 작거나 같고 H가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F제곱이 H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0이 F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서 H는 알파 곱하기 F 플러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알파 가로 닫고 F의 제곱입니다. 부하 특성 정의 및 계산에 있어서 종류는 모선 전압 조정과 선로 전압 조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로 전압 조정에는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가 있고 직렬 콘덴서가 있으며 승합기와 그리고 주 변압기의 탭 조정 방식이 있습니다. 공번 변압기는 승합기라고도 하는데 고압측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이 제곱은 E1 플러스 E2는 E1 플러스
E1분의 E2 곱하기 라지 E1이 되겠습니다. 역률 개선입니다. 역률 개선의 효과로 첫 번째, 전력 손실을 감소시켜주고 변압기, 개폐기 등의 소요 용량을 감소시켜줍니다. 그리고 송전 용량이 증대하며 전압 강화를 감소시켜줍니다.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 계산에 있어서 그 상식은 Q는 PR1-PR2는 P는 탄젠트 시타1 마이너스 탄젠트 시타2가 되겠습니다. 이상현상입니다. 플리커 현상이 있습니다. 플리커 현상이란 불규칙한 부하의 변동에 의해 조명이 깜빡이는 등의 현상을 말합니다. 플리커 방지 대책으로는 전용 계통으로 공급을 해주고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을 하며 전용 변압기로 공급을 하고 공급 전압을 승합시키면 되겠습니다. 수용가측 플리커 방지 대책으로는 전원 계통의 리액턴스를 보상하는 방법과 전압 강화 보상하는 방법, 부하의 무효 전력 변동분 흡수하는 방법, 그리고 플리커 부하 전류 변동분 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원 계통의 리액턴스 보상하는 방법으로는 직렬 콘덴서 방식과 삼건선 보상 변압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의 무효 전력 변동분 흡수하는 방법에는 동기 조상기와 리액터 방식이 있으며 사이리스트를 이용해서 콘덴서 개폐 방식도 있습니다. 고조파입니다. 고조파는 정연파 교류 파형이 왜곡되어 외형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조파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직렬 리액터를 삽입하고 용량을 증가시킵니다. 교류 필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기기 자체의 고조파 내량을 강화합니다. 보호 설비에는 리클로저가 있고 그다음에 섹셔널 라이저가 있습니다. 리클로저는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이 있어서 섹셔널 라이저와 함께 사용을 하며 반드시 섹셔널 라이저 뒤쪽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섹셔널 라이저는 부하측 사고 발생 시에 사고 횟수를 감지하여 서로 개방 및 분리하는 자동 구간 개폐기 장치를 말합니다.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이 없어 리클로저와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 수용가에서 배전설로 보호 설비가 있습니다. 자동 고장 구간 개폐기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 보호기 변압기의 보호에 있어서는 컷아웃 스위치가 있고 캐치 홀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압 배전설로의 보호에 있어서는 고압적 혼촉 시 저압적 보호를 위해서 2차 측에 접지 공사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는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 발전이 있습니다. 수력발전에 있어서 수조는 조합 수조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단동 서지 탱크가 있고 차동 서지 탱크가 있으며 수실 서지 탱크 그리고 제수공 서지 탱크 등이 있습니다. 그래비테이션 현상이라는 것은 수차 내의 유체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져 수차 안에 기포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방지 대책으로는 비속도를 크게 잡지 말 것, 러너 표면을 미끄럽게 가공할 것, 그리고 과부하 운전을 하지 말 것, 그리고 흡출 수도를 작게 할 것 등이 방지 대책입니다. 수도입니다.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물 기둥의 높이로 환산한 것을 말하며 낙차라고도 합니다. 압력 수도는 공식으로 HP는 W분의 P이며 1000분의 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수도는 H는 2G분의 V제곱입니다. 유량의 상식은 Q는 A 곱하기 V이며 연속의 정리에 있어서 A1은 V1 그리고 A2는 V2는 Q로 일정하다는 게 연속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론 수력과 발전소 출력 계산에 있어서 이론 출력의 계산 P는 9.8 곱하기 Q 곱하기 H이며 실제 출력은 QP는 9.8 곱하기 Q 곱하기 H 곱하기 효율 에타를 곱해줘야 합니다. 수차의 종류에 있어서 충동 수차와 반동 수차로 나눌 수 있는데 고낙차 수차는 펠턴 수차입니다. 반동 수차는 중낙차와 저낙차로 나눠지는데 프란시스 수차와 사료 수차는 중낙차, 저낙차에는 카플란 수차, 투블러 수차가 있습니다. 수차의 특유 속도 NS는 H 4분의 5승분의 P의 2분의 1승이며 특유 속도의 특징은 실제 수차와 기하학적으로 비례하는 수차를 1m 낙차에서 1kW의 출력을 내기 위해 필요한 수차의 1분간 회전수를 말합니다. 펠턴 수차의 특유 속도는 12보다 크거나 같고 2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프란시스 수차의 특유 속도는 H 플러스 20분의 2만 플러스 3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수차의 낙차 변화와 회전수, 유량, 출력과의 관계식에서 회전수는 N1분의 N2는 H1분의 H2 가로 닫고 2분의 1승입니다. 유량은 Q1분의 Q2는 H1분의 H2 가로 닫고 2분의 1승입니다. 출력은 P1분의 P2는 H1분의 H2 가로 닫고 2분의 3승입니다. 출력 발전의 분류에 있어서 운용 방법에 따른 분류와 낙차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운용 방법에 따른 분류는 자료식과 저수식, 그 다음에 조정지식, 양수식이 있으며 낙차에 따른 분류는 수로식 발전소와 댐 수로식, 유역 변경식 발전소가 있습니다. 양수 발전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올렸다가 첨두 부하 시에 양수된 물로 발전하는 방식이며 양수 발전기의 출력식은 P는 에타 P 곱하기 에타 M 분의 9.8 곱하기 Q 곱하기 H가 되겠습니다. 유황곡선입니다. 유량의 종류에 따라서 풍수량과 평수량, 저수량, 가수량이 있는데 풍수량은 95일, 1년에 95일, 평수량은 1년에 185일, 저수량은 1년에 275일, 가수량은 1년에 365일 이보다 내려가지 않는 유량을 말합니다.
각종 유량 도표는 유량도, 즉 유량도의 각종 유량 도표에서 유량도는 횡축의 1년 365일은 역일순으로 종축에는 매일, 매일의 유량, 수위, 기후를 취하여 이들의 점을 연결한 곡선을 말합니다. 적산 유량 곡선은 매일 수량을 차례로 적산하여 그린 곡선으로 가로축은 일수를, 세로축은 적산 수량을 그린 곡선을 말합니다. 댐의 설계 및 제수지의 용량 결정에 사용합니다. 화력발전입니다. 전기는 과열 전기가 있고 엔트로피, 그 다음에 엔탈피 등의 용어가 중요합니다. 엔트로피는 온도 T0에서 T에 이르는 사이에 일어난 열량의 변화를 절대 온도로 나눈 것을 말하며 엔탈피는 전기 또는 물 1kg이 보유한 전체 열량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급수펌프, 보일러, 과열기, 복수기, 제열기, 공기예열기, 절탄기, 급수과열기, 탈기기, 스케일 등의 용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열 사이클은 보일러수가 전기가 되어 고온화되어서 팽창과 복수로가 되어서 가압됐다가 보일러수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카르노 사이클은 두 개의 등운 변화와 두 개의 단열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랭킨 사이클은 기력발전소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을 말합니다. 재생 사이클은 랭킨 사이클의 단열 팽창 중도에서 전기의 일부를 축이하여 보일러 급수를 가열하여 복수 열 손실을 해소하는 사이클을 말합니다. 제열 사이클입니다. 터빈 내에서 팽창하는 과열 전기는 서서히 포화 전기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전기를 다시 보일러 내로 제열기로 가열해서 가열 전기로 사용한다면 열 효율을 어느 정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을 말합니다. 재생 제열 사이클입니다. 재생 사이클과 제열 사이클을 겸용하여 전 사이클의 효율을 향상시킨 사이클을 말합니다. 발전소의 열 효율은 에타는 M 곱하기 H분의 860 곱하기 P 곱하기 T 곱하기 100으로 해서 %로 나타낸 값입니다. 급수 설비입니다. 보일러 급수 중에 불순물에 의한 장애가 있는데 장애의 종류는 스케일 부착, 그 다음에 간벽 부식, 그리고 캐리오버, 알칼리 치아 등이 있습니다. 터빈의 종류에는 전기의 작용에 의한 분리도와 충동식 터빈과 반동식 터빈으로 나눠집니다. 조속기는 전기의 유입량을 조절하여 터빈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복수기는 터빈 중에 열 강하를 크게 함으로써 전기의 보유 열량을 가능한 한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장치입니다. 부속 설비로 냉각수 순환 펌프와 복수 펌프, 주기 펌프 등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원리는 원자핵이 쪼개지는 것을 핵분열이라고 하고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자핵이 분열할 때는 2 내지 3개의 중성자도 함께 나오는데 이 중성자가 다른 원자핵과 부딪히면 또 다시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원자력 발전의 종류에는 가압수형 경수로가 있고 비등수형 경수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 정식로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U의 92에 233, U의 92에 235, U의 94에 239, PU의 94에 239가 사용됩니다. 원자력 발전 연료의 특징입니다. 중성자를 빨리 감속시킬 수 있어야 하며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작아지고 열 전도율이 높고 내식성, 방식성이 안정할 것이며 가볍고 그다음에 밀도가 크고 높은 융점을 가져야 합니다. 원자력의 구성에 있어서 감속제는 고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감속하기 위한 경수를 말하며 중수, 베리움, 반사제는 중성자를 산란시켜 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하며 경수, 중수, 베릴리움, 그 다음에 흑연이 있습니다. 냉각제에는 발생한 열을 노심 외로 나르기 위한 유체를 말하며 경수, 중수, 기체와 액체, 금속이 있습니다. 냉각제의 특징은 열 용량이 크고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작으며 냉각제에 흡축하는 재료를 부식시키지 않을 것이며 유도 방사능이 작고 비열이 크고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크며 중성자와의 충돌 확률이 높아야 하며 감속비가 큰 것이 좋습니다. 제어제라는 것은 중성자의 수를 감소시켜 핵분열 연쇄 반응을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드뮴과 붕소 그리고 하프늄이 있습니다. 특징은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커야 하며 냉각제에 대해서 내부식성이 있어야 하며 열과 방사능에 대하여 안정적이어야 합니다.